안녕하세요. 복원 일이라고 해서 꼭 가죽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수선도 할 줄 알아야지만이 손님들한테 홍보도 되고 수입도 생긴다는 거죠. 지금 이 옷은 타이네즈 바이크용이에요. 여기 지금 딱딱하게 이제 그 팔 보호대가 들어가 있고요. 근데 뭐 때문에 오셨냐면은 직물로 된 방수 자켓인데 오토바이용. 지금 이 단추가 하나가 고장이 났는데요. 상담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상담을 통해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상담이 어떤 일의 70%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그 아래에 있는 단추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 직물이 찢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손님하고 상담할 때 지금 이 표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방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뜯을 만한 공간이 없어요. 단추를 달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가장 표가 덜 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실이 이거는 미싱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얇고 이제 촘촘하죠. 바늘땀은 촘촘한 대신에 손으로 바느질을 하게 되면은 안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듯이 나오지가 않아요. 물론 미싱으로 할 수도 있지만 실의 굵기가 다르고 이중으로 되면은 오히려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손바느질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뜯는 걸로 상담을 하고요. 원래 이 2.5mm 펀치를 이용해서 타공을 해주는데 지금 이 옷을 보면은 굉장히 약하죠. 이 안에 있는 보강, 부직포까지 연결이 된 게 아니고 이 안감 처음에만 단추가 걸쳐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타공 구멍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담을 했냐면은 여기 이쪽에서 안 보이는 쪽이고 밑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봉을 뜯고 이 안쪽에 아주 얇은 가죽을 대드리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약간은 뻣뻣하겠죠. 그러면 이제 손님도 고민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여기도 지금 볼록 그 단추 자국이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건 단추를 달아야 되니까. 근데 얘가 밋밋하다는 거죠. 그리고 튀어나왔어도 그렇게 뻣뻣하지는 않고 동그랗기만 한데 이 모양이죠. 이 모양인데 왜냐면 지금 이게 15mm예요. 이만한 것이 여기에서 빠져 나왔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제일 밑에 있는 단추다 보니까 앉을 때, 오토바이 탈 때, 뭐 식당 가서 움직일 때, 그럴 때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빠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를 잡고 열었다는 것이죠. 여기를. 좀 손가락을 깊이 넣어서 열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러니까 손님들이 처음에 옷을 살 때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안 씁니다. 누구나 그냥 편하게 그냥 열다 보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왔고,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 이 직물이 찢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든 수선을 하시는 분들도 여기 단추 떨어졌어요. 그러면 바쁘다 보니까 예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 마는데 그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가죽을 얇은 걸 덧대지를 않는다고 하면은 또 빠졌을 때는 그 사람이 일을 잘못한 걸로 생각을 하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러더라도 상담을 확실하게 합니다. 단추는 흑니켈로에서 15mm 사이즈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스프링 도트기 때문에 딱 닫아지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뜯어볼게요. 수선 일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싱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들어오고
미싱으로 해서 별로 좋지 않은 일도 있고요. 자, 여기 이제 틈이 생겼죠. 처음에 뜯을 때는 직물이 찍히지 않도록 끝이 뾰족하지 않은 송곳을 이용해서 바늘땀을 빼줍니다. 제가 그 아주 얇은 통가죽을 덧대고 그렇게 해드릴게요 했더니 손님도 잠깐 생각을 하시고, 아 그러면 오히려 튼튼해서 좋겠네요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상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하려면 공예나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일이 들어와도 다 받을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본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기에 본드를 제가 다시 바를 수도 없는 것이죠. 한 땀씩 조심해서. 좀 멀리 보는 거죠. 왜냐면 이 손님도 가죽으로 된 자켓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은 계속 연관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잘라내고 할 거고요. 일단 제가 가죽을 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정도 버틸 수 있을 정도 너무 크지 않게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이 가죽 같은 경우에는 10mm하고 13mm 같은 경우는 2.5mm 펀치로 타공을 해줍니다. 근데 그 이상은 15mm 같은 경우는 3mm 펀치로 타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15mm면은 이렇게 딱 들어가죠. 맞죠? 사이즈가 종발에 맞는데, 이런 작업을 할 때는요 뒤집어서, 왜냐면 이 안에 이걸 대면은 이 부분에 흠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이렇게 달아주는 것이죠. 자, 일단은 여기를 좀 더 보강을 해주고 움직임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살짝만 붙여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였죠.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할 때 그냥 되도록이면은 조금 튼튼하게 해주고, 그러면 고장도 안 나고, 아, 저 집 가서 했더니 좀 잘 해주더라, 그런 얘기는 듣는 게 좋잖아요. 자, 이쪽에서 보면 거의 표 안 납니다. 가죽을 덧대도. 근데 가죽이라도 덧대줘야지만이
버틸 거 아니에요. 단추가 뻑뻑하니까. 자, 이제 단추를 달아 보는데요. 지금 이쪽에 사이즈는 충분히 맞는 사이즈고요. 제대로 일을 받고 제대로 문제없이 일을 처리를 해주려면은 도구도 필요합니다. 이건 지금 스프링 단추예요. 자, 이렇게 천을 대고 종발을 뒤집어서 달아주니까 이쪽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손님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단추를 채웠을 때, 채워야 멋이 나니까요. 채웠을 때 이 끈만 잡고 열지 마시고 손을 좀 깊이 넣어서 여십시오.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손님께서도 좀 주의를 할게요 하더라고요. 단추는 달았고 이제 그대로 여기 이제 떨어진 실밥을 뜯어낸 부분을 마감을 하고 바느질만 하면 끝이 납니다. 상담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손님이 이해가 잘 되냐, 그리고 어느 쪽이 좋냐,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옷도 뭐 거의 뭐 새 옷인데 오래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수리를 하거나 복원을 하거나 수선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여기에 흠집 없이 아주 잘 달아졌어요. 이제 바느질만 하면 끝이 납니다. 근데 이런 상담의 요령도 조금 참고하셔서 여기 가서 했더니 괜찮게 잘 하더라, 그런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